오, 40만원, 120만원. 가격 차이가 3배나 난다고? 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샤오미의 포코 F1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나서 이 스냅드래곤 845를 탑재한 제품이 40만원대에 판매가 되니까 역시나 동급의 CPU를 탑재한 노트9과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노트9 같은 경우에는 뭐 용량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뭐 한 110만원에서 뭐 120, 30만원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두 녀석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꿀단지 PD도 샤오미의 포코 F1과 삼성의 갤럭시 노트9을 조금 자세하게 비교합니다. 먼저 외형을 간단하게 보면 크기 자체가 6.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포코는 6.18인치, 뭐 노치를 제외하면 6인치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크기를 보시면 뭐 한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크기는 당연히 노트가 크고요. 무게도 한 노트가 포코보다는 한 20g 정도 더 무거워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실제로 들어보면 두 제품의 무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노트9을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게에 대한 밸런스가 노트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실제 무게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을 들었을 때 무게 차이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카메라 배치가 가로냐 세로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갤럭시 노트9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샤오미 스마트폰은 한쪽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파이 오디오 잭이 포코폰은 상단에, 노트는 하단에 있습니다. 두 모델을 비교하는 가장 큰 이유가 포코폰의 스펙이 노트9과 흡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해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모델 모두 스냅드래곤 845를 탑재했는데 뭐 노트9의 국내 모델은 엑시노스 9810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6기가에서 8기가가 있다는 건 똑같고요. 저장 공간도 뭐 포코폰은 64에서 256, 노트9은 128과 512가 있는데 뭐 크게 뭐 누가 좋다라고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두 모델 모두 4000mAh로 동일하게 탑재가 됐고요. 또 동일한 게 순행식 쿨링 시스템을 모두 탑재했다고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게임 성능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또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약간의 스펙 차이가 있는데 역시나 뒤에 실제 촬영한 사진으로 카메라를 비교하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나온 스마트폰들이 뭐 벤치마크 점수를 뻥튀기 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긱벤치를 먼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긱벤치 벤치마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싱글코어에서는 노트가 뭐 3793점으로 한 조금 차이가 많이 나게 더 좋게 나왔고요. 멀티코어에서는 샤오미의 포코폰이 오히려 점수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투투 벤치마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투투 결과가 나왔는데요. 샤오미의 포코 F1 같은 경우는 26만 중반대, 삼성의 갤럭시 노트9은 24만대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CPU하고 GPU, 뭐 UX, 메모리 조금씩 다 샤오미의 포코 F1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벤치마크 점수는 뭐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면 되고요. 실제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스마트폰 모두 뭐 스펙이 고사양이라서 앱 구동 속도가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간단하게 두세 개만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 뭐 노트가 약간 빠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네, 앱 구동 속도 자체는 뭐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네, 뭐 거의 똑같네요. 아마 로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약간의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로딩하고 업데이트 페이지가 뜨고 대기 화면으로 먼저 넘어가는 폰은 노트9이 조금 더 먼저 넘어갔습니다. 일단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부팅 속도에서는 노트9이 빨랐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갤럭시 노트9도 그렇고 포코 F1도 배터리가 100%인 상태에서 0%가 될 때까지 게임을 하면서 게임 성능, 배터리, 발열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테스트했던 결과를 생각해 보면 노트9과 포코 F1 모두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사이에 게임 시간을 보여줘서 배터리 성능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게임 성능 자체도 두 제품 모두 최고 사양이라서 최고 화면 설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발열이었는데요. 발열 같은 경우에는 노트9 같은 경우에는 37, 8도 선에서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게임이 하는데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포코 F1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40도, 심지어 41도까지 넘어가면서 상당히 뜨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열 처리 부분에서는 확실히 노트9이 낫고요. 장시간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포코 F1을 게이밍 폰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역시 굉장히 중요한 비교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갤럭시 노트9도 그렇고 포코 F1도 그렇고 똑같이 AI 모드를 적용해서 피사체를 인식하는 기능이 똑같이 들어갔고요. 갤럭시 노트9 같은 경우에는 1200만화소 플러스 1200만화소 가변 조리개가 선택 가능한 듀얼 카메라를, 포코 F1은 1200만화소 일반각의 위상차, 즉 심도를 조절하기 위한 보조 렌즈 격이라 해서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500만화소 렌즈까지 해서 듀얼 카메라가 들어갔고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노트9이 800만화소가 들어갔는데 포코 F1은 무려 2000만화소가 들어갔습니다. 화소수 상에서는 포코 F1이 분명히 스펙이 더 좋은 건 맞는데 실제 결과물을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실제 두 모델로 찍은 결과물을 보고 계신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색깔의 표현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을 조금 더 잘 표현하는 건 확실히 노트9이 더 좋고요. 선명도라든지 아니면 좀 어두운 환경에, 저조도 환경에서 찍은 사진도 노트9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도 포코 F1이 카메라 가지고 조금 비빌만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비빌만한 부분은 셀카 모드, 즉 전면 카메라에 있는데요. 화소수를 2000만 화소까지 높여서 그런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카 모드에서는 크게 선명도라든지 색상 차이 이런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셀카 성능은 비등비등하다고 해도 됩니다. 포코 F1과 갤럭시 노트9을 비교하는 마지막 포인트는 기능적인 요소, 사용자 편의성이 있는데요. 일단 기능적인 요소 면에서는 포코 F1보다 노트9이 확실히 우세해 있습니다. 가장 큰 우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노트9의 정치성인 S펜이 있고요. 이 S펜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트9 같은 경우에는 IP68에 방수 방진이 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 S펜을 이용하면 물 속에서도 거의 스마트폰의 모든 동작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 두 제품을 비교하면서 노트9의 S펜은 노트9에만 있는 요소라서 비교할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트9의 가장 큰 정체성이면서 장점이 바로 이 S펜이거든요. 가장 큰 장점인 S펜을 빼고 단지 눈에 보이는 스펙만 비교한다. 이거는 사실 비교가 아니라 삼성을 까기 위한 어떤 그런 요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밖에 또 포코 F1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노트9에는 NFC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삼성페이든 LG페이든 이 결제 기능은 안 써본 사람들은 그냥 계속 안 쓰게 되지만 한번 사용하게 되면 계속 사용하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전체적으로 노트9이 우세한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이 포코 F1에도 하나 또 비빌만한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면 녹화 기능인데요. 기존에 홍미노트5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라든지 화면 녹화 기능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 샤오미의 포코 F1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게임 런처에 있는 화면 녹화 기능과 거의 동일하게 녹화가 가능합니다. 이 두 모델 모두 FHD 해상도의 녹화가 가능하고요.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할 것이냐 아니면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를 녹음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 화면 녹화 기능 자체에는 두 모델이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샤오미의 포코 F1과 삼성의 갤럭시 노트 9을 비교를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사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하고요. 단지 기능적인 측면 또는 사용자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갤럭시 노트 9이 훨씬 우세한 게 맞고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카메라에서도 확실히 갤럭시 노트 9이 더 좋습니다. 아무튼 어떤 폰이 더 좋으냐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내용을 보면서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모델에 대한 비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면 성능적인 면, 기능적인 면, 카메라의 성능 등등을 따져보면 갤럭시 노트 9이 이 포코 F1보다 더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성능 안에 가격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게 되면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이 갤럭시 노트 9의 포코 F1보다 3배 정도의 값어치를 하느냐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무튼 어떤 폰이 더 좋으냐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내용을 보면서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모델에 대한 비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 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